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통화 수합 문제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준비 문제 이 두 가지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한국이 미국 달러 공용화폐 채택 거대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가. 한국과 이제 미국의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아르헨티나 통화 수합은 식민화 프로세스입니다. 이란 전쟁 준비 세력 그리고 막으려는 자 터커 카슨 목숨이 몇 개인가. 먼저 통화 수합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3,500억 불을 이제 미국의 이 트럼프가 지정한 SPC 보내서 미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뭐 수익금 관련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500억 불이라는 거대한 자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 이제 한 80% 해당하는 자금을 미국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한국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리퀴디티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한국 외환 보유고가 축소되었을 때 한국 금융기관들의 이제 LCR, Liquidity Coverage Ratio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과연 대외 결제나 할 수 있을지, 수출 수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금융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만약에 불황이 오게 된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또 지출을 해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또 경기를 부양해야 되죠. 국민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요긴한 실탄으로 쓰여질 외환 보유고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의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뭐 사과를 하든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건 못하겠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미국이 매를 때리면 맞는 수밖에 없죠. 소나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맞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면은 미국에 돈을 보내도 좋다. 이런 미친 소리를 떠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부 이제 고위 관료들. 구윤철이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 또 통화 수합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가? 3,500억 불을 보내고 미국이 어떤 이제 유동성 관련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면은 상관없다. 이런 미친 소리를 떠드는 인간들 있죠. 자, 이 짓 하다가 나라 망한 나라들, 식민화된 나라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이 탑 인더스트리 엠파이어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제조업 강국이죠. 그리고 경제 다른 나라 비교할 수 없이 건전합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하지만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뭐 한국도 최근에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은 전 세계 대비 상대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튼실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죠. 이런 나라가 갑자기 뭐 통화 수합을 맺고 뭐 이런 거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기축통화국이 될 자격도 없고 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이 되었을 때 자, 이점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르헨티나 이야기가 나오죠.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200억 불 통화 수합을 열어줬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국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런 미친 소리 떠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본질에 대해서 뭐 여러 편 방송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식민화하는 프로젝트를 상당 기간 이렇게 쭉 추진해 온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용됩니다. 자, 지금 나온 이제 이 통화 수합. 이것도 아르헨티나 식민화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왜 아르헨티나를 식민화하려고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중국의 남미 경제 침투를 막는다. 뭐 그리고 식민지라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어쨌든 미국은 아르헨티나 200억 불 이렇게 하면서 뭐 아르헨티나는 특혜를 주면서 왜 한국엔 안 주냐. 이러다가 만약에 미국이 며칠 뒤에 무제한 통화 수합 해줄게 혹은 뭐 3,500불 불 딱 제한되어서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네 감사합니다. 미국 형님 당장 3,500억 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미친 소리 할 겁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 개막장으로 달리게 된 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018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좌파 정권들이 뭐 경제를 말아먹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우파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이 마크리 대통령이죠. 이 우익 행정부에 2018년에 IMF를 통해서 57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2018년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거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건실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뭐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죠. 그냥 뭐 몇십억 불 정도 지원해주면 아르헨티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570억 불. 정말 정신 나간 대로죠. 지금 하나로는 70조가 넘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거금을 보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음모가 있습니다. 자, 이 돈, IMF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나라는 캐피탈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제 국가 빚을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통화도 이제 마구 이제 찍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캐피탈 컨트롤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이 570억 불 중에 한 60% 이상 뭐 어떤 사람은 50%가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거금이 그대로 미국으로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시해야 되는 IMF나 미국 이쪽은 아무런 이제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빠져나오도록 방치를 한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거대한 빚더미 속에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밀레이가 등장합니다. 밀레이가 등장하고 뭐 이제 사실은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이제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달러 공용화폐 자 이런 이야기 꺼내들고 그 다음에 뭐 재정 관련돼서 긴축 정책을 하는 거죠. 공무원들 지금 뭐 한 30-40% 자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긴축하고 이제 그리고 통화 발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 되어서 뭐 이렇게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미국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도움인가? 일단 2018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정도 거금을 받아서 아르헨티나 기득권 세력들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 570억 불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르헨티나의 어떤 이제 지배 세력들 기득권은 닥치는 대로 국가 자산을 팔아치웁니다. 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 뭐 농토 그리고 인프라들 이런 거 닥치는 대로 이제 달러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달러가 그대로 이렇게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로 이제 플로리다, 뭐 마이애미 이런 데로 빠져나가죠. 원래 이것은 이제 IMF나 미국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쭉 빠져나가는 거죠. 이것은 아르헨티나와 미국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이제 거대한 어떤 국가 소유 자산 이것은 이제 다 민영화되고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고스란히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돈이 다시 회수되었죠. 그 다음 미국은 아르헨티나를 보고 자, 이제 그동안 돈이 충분히 이제 미국 쪽으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엄청나게 이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야, 너희들 그 돈 어디다 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없어? 이 자식들 망했네. 그렇게 해서 망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망했죠. 그 다음에 밀레이가 등장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나? 바로 이제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지금 미국의 이제 이 주요 마약 유통로로 유명합니다. 이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에콰도르를 통해서 멕시코 그리고 유럽 이 전 세계 코카인의 70%가 이 에콰도르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심각한 나라죠. 에콰도르는 지금 달러를 공용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인터넷 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세스가 반복되는 거죠. 밀레이 정부는 뭐 좀 야만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긴축을 합니다. 뭐 공무원 있으면 그냥 다 날려버리고 뭐 어떤 이제 국영회사 이런 거 다 날려버리고 뭐 팔아치우고 이 프로세스 2018년부터 해왔던 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 일단 유동성 위기는 해결해 주되 또 이제 계속 민영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르헨티나를 철저하게 이제 민영화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자원 관련된 거 이런 것을 다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레이는 그중에 이제 하나의 도구로서 등장했을 뿐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대로 추진하는 거죠. 자, 이 에콰도르는 뭐 지금 달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 쓴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도 미국 달러 이제 지폐 넣어 다니냐 뭐 이런 이야기하죠. 물론 아직까지 이것은 음모론입니다만 만약에 외환 보유금 고금입니다. 이걸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무제한 통화 수합을 맺는다. 미국의 어떤 이제 이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200억 불, 300억 불도 아니고 3,500억 불 이 정도의 통화 수합 이것도 넘어서서 언리미티드 무제한으로 간다. 이때는
미국 통화와 한국 통화 주권 이게 완전히 엮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나라들 나중에 대부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망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자금은 다 탈출하는 거죠. 캐피탈 컨트롤 안 됩니다. 미국은 활짝 열어두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 돈이 생기면 뭐 달러가 예를 들면 몇백만 불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때리려고 한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보십시오. 갈 데가 어딥니까? 그냥 뭐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세계가 움직여온 겁니다. 남미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온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마이애미, 폴로드대 이런 데 가면은 수많은 남미 부자들 뭐 수백만 불, 천만 불 이런 집에 살고 조그마한 애들이 뭐 벤틀리 몰고 다니고 이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민화를 하는 거죠. 통화 스와프가 무슨 마이너스 통장인 줄 아는가 보다 3,500억 불 투자권은 그냥 접고 미국이 매를 때리면 맞는 게 맞습니다. 무제한 통화 스왑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합니다. 매번 일정 금액 200억 불, 300억 불 이렇게 할 때 계약을 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는 조건이 뒤따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화폐를 일단 평가절하한 다음 이제 고정 환율로 맺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달러당 1,550원으로 체결이 된다. 그러면은 시중 환율도 어떻게든 이제 정보를 듣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수출 기업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보다 값싸게 이제 절대 가치에서 상대적으로 축소된 비용만 지불하고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 있고 한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싸지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베 세계 화살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엔화를 평가절하하고 일본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대신에 일본 기업들은 수출이 잘 되고 이런 방식으로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렇게 했죠. 엔화 평가절하에 이제 일본 국민들의 힘겨운 삶 이것을 떠올리면 한국 국민들의 미래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3,500억 불 회수 시점도 불분명합니다.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더욱더 불리한 것은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이제 통화 수합을 한다. 사실상 일본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자, 일본은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 발행에 있어서 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통화 수합에는 이런 조건이 뒤따르게 됩니다. 유동성 위기는 막을 수 있지만 재정과 통화량 관련되어서 외부의 어떤 요구를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명백합니다. 달러를 이제 추가적으로 찍어내는 것 없이 그리고 의회에 가서 예산 승인 받는 일 없이 수천억 불을 미국 내 이제 경기 부양 산업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단기적인 경기 이익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에 이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게 맞죠. 제 생각엔 규모는 축소되겠지만 이재명이 정권 유지를 위해 무슨 짓을 써서라도 한국 국민을 기만하고 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뒤로 들어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금 여당 세력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좌파 진영은 이명박 박근혜가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짜 팔아먹은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다. 미국이 주로 반대하는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야, 선상님이 하시는데 노장이 결단인데 달님이 국익을 고려한 결정인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두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리스트가 한국을 가지고 노는 비법이 좀 이제 반미적인 성향의 지지자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풀어서 일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따로 불러서 자식 미국 유학 보낼 때 명문대 갈 수 있도록 추천서나 던져주면 넙죽하고 받아먹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제 국힘당은 안 그러냐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방송을 그냥 그런 거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국힘당도 그렇죠. 자, 그리고 돈 좀 챙긴 애들은 미국의 모텔 사고 빼돌리고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 통화 수합 이야기 제가 이 글을 쓴 거는 조금 이제 좀 조롱조롱 글을 썼는데 일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보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통화 수합은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거죠. 어떤 위기 상황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있는 외환 보유금 3,500불을 미국에 보내고 미국의 어떤 이제 통화 발행 시스템과 완전히 연결이 된다. 결국 이 통화 수합도 미국 연준이 돈을 찍어야 됩니다. 이런 것과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국도 미국처럼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믿고 이렇게 이제 식민화 프로젝트 협조한 나라들 어딘 줄 아십니까? 남미 대부분 국가들입니다. 뭐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뭐 에콰도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가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프로세스는 이들 나라 상류층을 상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가봅시다. 자, 그리스 그리고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있습니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뭐 EU 전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리스 같은 경우 자, EU는 그리스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줬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야, 나도 이제 독일인처럼 부자가 되었다. 나도 프랑스 사람처럼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흥청망청 몇 년 하고 그리스는 절단이 났습니다. 그게 그리스 경제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주권, 통화 주권을 양보하고 뭐 큰 나라에 편입해서 큰 나라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부분 그런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자, 결국 이 한국 문제, 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뭐 3,500불 못 보내죠. 보낼 수단도 없습니다.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면은 보내겠다는 말인가? 미친 생각이죠. 자, 그런데 미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미친 음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람들, 이 경우 뭐 통화 수합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미국과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 정부의 통화 주권 그리고 이제 재정 주권 이것은 상실하게 됩니다. 뭐 경기가 힘들어졌을 때 정부는 이제 부양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때 미국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타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거대한 규모로 통화가 이렇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란 거대 국가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가 넓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달러 공용화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된 나라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자, 에콰도르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코케인 자금 세탁용으로 그렇게 이제 달러가 융통이 되고 있죠. 자,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도 에콰도르 정부는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부양책을 쓸 수가 없죠. 아르헨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계속 식민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원하는 것, 일단 제조업 기반 장악하고 뭐 한국의 이제 민영화 프로세서라고 한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소유하고 이런 것도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만 일단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뜯어옮기는 거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탱글이 되면은 한국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달러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한국에 키핑해 두려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죄다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으로 이렇게 돈을 빼돌리게 되죠. 미국은 나가는 돈은 철저하게 막습니다만 들어오는 돈, 이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보내든 미국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캐피탈 컨트롤이 느슨해진 한국에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한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거지면은 뭐 한국 사람들 중에는 야, 이제 우리도 달러 쓰니까 나도 미국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미친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일의 결과는 빤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달러가 이렇게 뭐 공용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달러에 이렇게 패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역시 그렇습니다. 홍콩 달러는 달러에 패거가 되어 있죠. 어쨌든 서구 이제 금융 시스템의 어떤 하나의 기지로서 홍콩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에 패거시킨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제 식민지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것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예외죠. 그리고 뭐 국가라고 부르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제 순투자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석유 판매 대금 상당 포션이 미국에 이제 파킹되어 있죠. 이런 나라들은 사실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관계를 단절한다. 이 경우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 그것이 미국 내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미국은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쿠웨이트, 바레인, 뭐 카타르, 이 아랍에미레이트 조그만한 나라죠. 뭐 옆에 보면은 뭐 터키, 이란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순위 아랍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돈 생기면 석유 판매되고 뭐 미국에 파킹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태치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500억 불, 막 통화 수합 그리고 미국에 투자한다. 투자와 통화 수합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냐? 3,500억 불이라는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재산이 100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에 뭐 예를 들면 한 90이다. 90을 A라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담겨지는 거죠. 나는 완전히 이제 그것과 엮여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A의 10, B의 10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A에 맡겨버린다.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질보다는 양이 우위에 있다. 결국 양이 질을 압도한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규모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의 대부분을 A에 맡겨버리고 이것과 인탱글된다. 이것은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전부를 맡긴 상대방, 이것은 이 힘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힘이 비교가 되지 않죠. 오직 나는 저쪽의 자비심에 이렇게 의존해야 됩니다. 그들의 관대함, 이것만 기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자비롭지 않고 관대하지 않게 변한다. 이때 우리는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 중요한 겁니다. 주권이. 자, 이런 미친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보면 뭐 어이가 없는데 미국이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면은 그럼 3,500불 갖다 줄 겁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제발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것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관세로 때리겠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소나기는 그냥 맞는 수밖에 없죠. 9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클린턴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뭐 슈퍼 301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빵 때리고 철강 제품에 뭐 파이프에 뭐 150% 관세, 수출 중단이죠. 그리고 디램에 뭐 100%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뭐 했냐? 자, 다른 나라의 팔대를 찾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체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뭐 자동차에 25% 관세,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75만 대입니다.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저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는 거죠. 뭐 3,500억 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물론 뭐 다른 데도 또 공격을 가하겠지만 미국이 두들겨 패서 뭐 수출이 안 되면은 그때 이제 다른 시장 찾아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는 디버시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극화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정책, 통화정책에서 주권을 지키는 것. 필요할 때, 자, 경기가 어려지면 한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부양책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독립적인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착하다고 큰 나라의 모든 것을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애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면은 일어날 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캐피탈 컨트롤 안 됩니다. 한국의 달러는 그대로 이제 미국으로 쭉쭉 빠져나갑니다. 남미처럼.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처럼 완전히 이제 미국의 모든 것이 다 파킹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죠. 미국이 야 한국 너보고 야 러시아랑 전쟁해 그러면은 그냥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칸데르 M 미사일 맞고 뭐 터지고 죽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꼴이 나서는 안 되죠. 말이 길어졌는데 다른 내용, 이란 관련된 내용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